지난 3번의 감사 중에 이명박 정권 2011년 감사 빼고 2차, 3차 감사 내용을 쭉 훑어보면 결과 자체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내용에서 보면 부실함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데이터와 뭐 이래서 이랬다, 이래 잘못됐다라는 실질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명확히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해석을 굉장히 유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을 샅샅이 들어보면 사실은 지난번 감사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지적, 물론 리베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뭐 생략을 했지만 뭐 다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분명히 지적한 게 있는데 총괄적인 해석을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감사 자체가 물론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면밀하게 했을 때 뭐 수질 오염부터 시작해서 뭐 경제적인 뭐 그리고 일종의 비위 사실까지 드러날 수 있는데 그 내용 하나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는 입맛대로 한다?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내용은 뭐 기본적으로 팩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 팀장님 말씀은 그 전에 감사에도 2차, 3차 감사 때도 과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분명히 있다. 폭행이다. 폭행해서 들어왔는데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생명 위협을 느끼는 정도의 폭행을 가했는데 정치 2주 이렇게 되는 거죠. 경범죄에 처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면 행간의 의미나 실질적인 내용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이 뭔가 마사지를 한 듯한.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2013년 1월 달에 이해가 되네요. 2013년 1월 달에 내놓은 감사원 그 보고서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는 거의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호를 열어서 물이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 뭐 세굴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밑을 좀 기반을 튼튼하게 했는데 그거 제대로 못했다라는 지적 다 나오고요. 또 이게 이제 보호 문 열었을 때 이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좀 잘 반영이 안 돼 있고 그 지적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 그 나오는 감사원 보고서는 2013년 1월 판의 확장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2013년 7월 판은요? 7월 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담합 비리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된 거네 그렇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은 이 2013년 1월 판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 돼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MB 정권이 이제 밀어붙인 명분이 수질 개선과 수자원 확보였는데 그때 당시 결과에도 이거 뭐 그 개선된 거 없다 이런 쪽으로 내용은 나왔다는 건가요? 팩트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질이 굉장히 악화됐는데 수질 악화의 주범이 보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 적시하진 않았고 유속이 늘어지고. 그러니까 유속이 늘어졌다는 건 사실 보 때문에 유속이 늘어진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중앙선 넘었는데 그 교통위반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용 안에서는 잘못된 사업이라는 게 다 드러나 있어요. 잘못된 사업인데 정권이 무서워. 그렇죠. 결과에서는 라고 의혹을 갖는 거죠. 그렇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정 팀장님 판단은, 여러 가지 위법한 측면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런 것의 기술적 평가까지도 끝난 것으로 이미 감사원 자료 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당장 그 녹초라떼 현상 극심해서 정부를 일단 다음 달 1일부터 4대강의 보호 6개 수분 개방하겠다. 도움이 될까요? 이게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말이죠. 작년이니까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그 연구를 해서 낸 게 댐 저수지 연계 운영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댐 저수지 연계 운영 방안. 그러니까 이게 수질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낼까 뭐 이런 식의 어떤 고민에서 시작된 건데 거기에 보면 이 수문을 여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지시한 이 내용은 그걸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이야기한 놈들은 물론 실행을 하지 않았던 걸 그럼 실행하겠다. 다만 여기서 더해서 그러면 이 수문을 그 전에 박근혜 정부 얘기했던 것처럼 열고 그리고 평가와 진단을 면밀히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보철거나 아니면 해체까지 한 로드맵을 좀 신중하게 1년 동안 좀 세워보자. 이걸 오늘 발표한 거죠. 일단 정 팀장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색채는 일단 안 느껴져요. 4대강 사업에서는 정치적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3년까지 일단 기술적인 문제 검토는 끝났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 기술적인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 진단이 됐는데 실행을 하지 않았던 것. 그런 것을 실행을 하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당시에 담합의 근거까지는 처벌을 했는데 과연 리베이트라든지 그 뒷돈 이런 부정한 측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안 갔고 그건 그때 근거에서 조금 더 가보겠고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은 사실은 이제 수지를 좀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한 거죠. 수지를 정상화 예, 근데 그게 지금 사실은 보수의 근거지인 영남권의 현안이란 말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경남 또 대구, 경북 지역에 이 좀 수원이 대부분 그 낙동강에서 취소해가지고. 부산은 이제 민주당의 근거지가 됐는데요. 네, 뭐 하여튼. 예. 그래도 하여튼 아직까지 그래도 보수가 제일 그 근거지라고 삼을 수 있는. 그 지역 유권자들도 이 낙동강 이 수질 오염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거를 뭐 보수 진보로 이렇게 딱 가를 수 있는 문제가 이미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뭐 보수 쪽에서 제가 오늘 보니까 자유한국당 뭐 정우택 대표겸 원내대표가 또 뭐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지적을 했던데 이건 정권을 떠난 문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정부에서도요. 겉으로 공표는 못했지만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거 다 파악했고 그래서 한 게 완전히 열면 이건 뭐 완전히 평상시에 늘 24시간 365일 열어놓으면 결국은 이 보가 무용지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보수 정권에서 한 게. 그러니까 한 게 뭡니까? 간헐적 그 수문 개방. 한 번씩 열었다 다시 닫고 이거를 반복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이거는 이제 이 보호를 상시적으로 열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펄스 개방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그 전면 개방 대신 펄스 방류.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간헐적. 네, 맞아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왜냐하면 완전히 열어버리면 이거 보호 왜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열었다가 보호가 필요한 것처럼 살짝 닫았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천보 주변에 녹조가 많이 꼈다. 합천보 20만 잠깐 여는 거죠. 근데 이게 펄스 개방이 사실은 펄스 방류. 네, 펄스 방류가 한계가 있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에서부터 계속 문제가 있는데 그럼 볼을 한꺼번에 다 열어서 유통을 시켜줘야 되는데 하나만 열어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면 댐 보호 저수지 연계 운영 방안을 통해서 개방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하자. 그래서 광범위한 펄스 방류란 말을 씁니다. 광범위한 펄스 방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이 4대강 사업을 다시 뭐 복구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민간 합동 기구에서 1년 동안 그 테스트를 해보고 결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주 그 전문적인 분야고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완전히 복구를 할 거냐. 22조 원 들어가는데 복구하면 또 돈이 얼마나 들 거냐. 뭐 이런 문제까지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수질이 악화됐으면 다시 이제 원적으로 돌려야죠. 정치적으로 다 떠나서 이런 거거든요. 맑은 물을 먹을 거냐, 녹초라떼 물을 먹을 거냐. 그런 갈림길에 있는 거 아닌가요? 갈림길에 있는 것이고, 갈림길에 있는 것이니까는 이것을 일단 그러니까 분리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어도 같은 보수 정권이니까 이것을 마사지를 했다. 마사지를 했고, 결과로 가서. 결과를 하면서, 그리고 그 어떤 사법적 조치도 안 했다. 근데 지금은 그 정권이 바뀌었으니, 그 정도의 그 하자가 나와도 또 지금 새로 감사를 하면 또 새로운 하자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것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김치훈 수석도 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자. 경계하자 하면서도 어떤 그러니까 위법 상황이 나오면은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는 그것은 그때 가서 뭐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그 정치적인 부분을 놔두고 지금 그러니까는 영남권 뭐 주로 낙동강뿐이 아니지만은 금강, 영창강 다 있지만은 그 요역의 사람들에게 영산강, 한강 다 있죠. 그 요역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맑은 물을 주고 또 뭐 홍수 조절을 하고 할 거냐. 이 부분은 완전히 따로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 합동 그 조사단이 1년 동안 한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그 부분은 또 따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6개 보호 먼저 수문 개방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바닥이 드러나면서 물바지공, 바닥 보호공 이런 것들도 다 보게 되면 부실공사 여부도 드러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수문을 열게 되면 그 바닥이 다 보이게 되나요? 뭐 다 보이진 않지만 지금 그 수면이 낮아지는 데는 보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최소한 관리가 필요한 관리가 가능한 수위는 유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면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손 치더라도 어도나 아니면 뭐 보호공이나 이런 시설물들은 당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간헐적으로 펄스 방류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 콘크리트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바닥에 보인다거나 대형 철근이 방치되어 있는 것 좀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낙동강에서 심심치 않게 지금까지 발견되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적나라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럼 만약 이런 게 발견되면 이정훈 평론가님 이게 그 난림공사였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게 뭐냐면 뭡니까 원스톱 방식인가요? 그 처음에 뭐 턴키 방식이라 그랬죠. 설계에서부터 처음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통으로 주는 그 방식 갖고도 2007년, 2008년도에 무척 문제 제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컨소시엄도 보게 되면 대형 건설사하고 포항 동지상고 출신의 조그만 건설사하고 같이 묶어갖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방식들이라든지 그런 게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드러나는 건가요? 자, 이제 기술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굴 현상이 생기고 뭐 이런 거 보가 전문가 같으시네, 진짜. 이런 거는 이미 2013년 1월 보고서에 다 나옵니다. 아, 2013년? 거기 다 나오거든요. 부실공사 했다는 거 이미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마사지를 해서 그렇지 이미 다 그때 거기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이 공사, 그러면 이 황당한 공사를 그러면 어떻게 진행했는가.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앞서 제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현대건설 사장할 때 대규모 공사를 따면 컨소시엄 만들어 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방식 그대로 한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본인의 오른팔, 현대건설 있을 때부터 계속 오른팔 했던 김준경 현대건설 사장한테 사실상 다 준 거예요. 다 알아서 분배해서 다 해라. 자, 그러니까 김준경 전 현대건설 사장이 이 4대강 시업 시작하기 한 몇 개월 전에 현대건설 사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본인 주재하에 이제 4대 건설회사 사장들 다 불러요. 5대 건설회사.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자, 이거 22조짜리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 이렇게 나누고 또 그 사장들이 또 이제 또 하청업체들이 쫙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조금 논란이 되니까 이 규모를, 이게 참가 대상을 좀 넓히죠. SK 끼워놓고 나머지 좀 중견건설회사도 몇 개 끼워놓고 그래서 컨소시엄 규모를 키워서 책임을 약간 분산시키는 그러니까 시선을 좀 분산시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포항에 근거를 둔 조그만 건설회사들도 컨소시엄을 같이 또 넣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쪽 지역구 아닙니까? 그쪽 지역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포항 쪽은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서 포항 쪽의 업체들도 챙겨준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진행을 이제 했는데 자, 통상적으로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건설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그 브로커입니다. 제가 무슨 큰 대형 국책 사업 하나를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한다라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 10조짜리 이제 내가 필생의 사업을 이거 한번 해보겠다. 건설회사 사장 출신의 내가 이제 브로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겠죠. 그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건설 분야는 일종의 관례가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리베이트 관행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건설 분야의 그 리베이트 어느 정도 되나요? 5 내지 10%? 이렇게 본다면 22조와 관련해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리베이트 규모가 대강 나오지 않습니까? 최대 뭐 한 2조, 뭐 적게는 한 5조, 이게 1조? 이런 정도 사이에서 리베이트가 밑단에서부터 쭉 발생해서 위로 다 수렴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물론 지금 이제 그런 의혹이 있죠. 가능성도 있고. 그거는 이제 조사 결과 밝혀지겠지만은 아까 포항 말씀하시고 이 부분은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밝혀내야 됩니다. 밝혀내야 되지만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됐나 하면은 영남 낙동강뿐이 아니고 섬진강도 그렇고 그 지역의 턴키 방식으로 발주를 하면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중소 건설회사가 들어오도록 했어요. 반드시 들어오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것이지 처음에는 물론 그것이 건설업계 간행상 어떤 리베이트가 있었는지는 밝혀내야 되겠지, 조사해야 되겠지만은 처음에 취지는 지역 경제 이것도 어차피 고용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이고 하니 어차피 턴키 방식으로 하는데 지역의 중소 건설 차들도 포함시키자 해서 처음에 취지는 그렇게 시작된 거죠. 한 가지만 제가 조금 잠깐만요. 여기 정 팀장님. 올 봄부터 녹조 해결하면서 대양 방류가 시작됐다. 이런 보도도 나와요. 수질 개선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방류?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4대강 사업이 애초에 처음에 그 표방했던 목표가 홍수를 저감하고 조절하고 그리고 가뭄 피해를 줄이고 그리고 수질 개선하고 악화된 수질을 개선한다라는 거였는데 이 최선이 세 번째 수질 개선은 스스로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 지금 이명박 박근혜 오면서 실패했다고 인정한 아하. 그러니까 이게 보 자체가 이 물을 가다 놓는 게 뭐 고인물을 썩는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우리 말을 그대로 증명해낸 것이죠.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자서전에서도 그렇고 물그릇을 크게 하면 물이 깨끗해진다. 이런 주장을 또 계속 한단 말이에요. 물그릇을 크게 하면 깨끗해진다라는 게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다처럼 넓은 곳이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국토를 다 호수로 만들 건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천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하천 안에서 치수, 이수, 수질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였던 거죠. 홍수 예방 공로는 좀 있었다. 홍수 예방 공론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뭄이나 홍수 관련돼서 감사원 발표 당시 이제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2013년.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홍수 피해가 나는 지역은 90년도 중후반에 대규모 홍수 피해가 났던 게 임진강이거든요. 한탄강 댐 무너지고. 4대강 본류에서 홍수 피해는 없습니다. 지류에서만 좀 있었다. 지류에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그리고 해결 틀린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저도 그 취재를 좀 많이 했거든요. 과거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때 4대강 2차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MB 정부에서 지천 사업. 그러니까는 4대강과 연결되는 지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천 사업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죠. 그때 그 여당 안에서도 친박계에서 반대하고 야당 반대하고 해서 그 지천 사업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거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가뭄이나 홍수 예방에 그 멀리 떨어진 지역 하지 못했다는 건 그쪽 논리죠. 짧게만. 근데 그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까지 하천 관리를 했거든요. 다 지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가 할 때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은 기존에 했던 지천해라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걸 안 하고 본류를 건든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2013년까지 일단 기술적인 문제 검토는 끝났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그 기술적인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 진단이 됐는데 실행을 하지 않았던 것. 그런 것을 실행을 하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당시에 담합의 근거까지는 처벌을 했는데 과연 리베이트라든지 그 뒷돈 이런 부정한 측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안 갔고 그건 그때 근거에서 조금 더 가보겠고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은 사실은 이제 수질을 좀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한 거죠. 수질 정상화 근데 그게 지금 사실은 보수의 근거지인 영남권의 현안이란 말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경남 또 대구 경북 지역에 이 좀 수원이 대부분 그 낙동강에서 취소해가지고 부산은 이제 민주당의 근거지가 됐는데요. 뭐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아직까지 그래도 보수가 제일 그 근거지라고 삼을 수 있는 그 지역 유권자들도 이 낙동강 이 수질 오염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거를 뭐 보수 진보로 이렇게 딱 가를 수 있는 문제가 이미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뭐 보수 쪽에서 제가 오늘 보니까 자유한국당 뭐 정우택 대표 겸 원내대표가 또 뭐 이렇게 약간 비판적인 지적을 했던데 이건 정권을 떠난 문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정부에서도요. 겉으로 공표는 못했지만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거 다 파악했고 그래서 한 게 완전히 열면 이건 뭐 완전히 평상시에 늘 24시간 365일 열어놓으면 결국은 이 보가 무용지물이라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정 팀장님 판단은 여러 가지 위법한 측면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런 것의 기술적 평가까지도 끝난 것으로 이미 감사원 자료 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당장 그 녹초 확대 현상 극심해서 정부를 일단 다음 달 1일부터 4대강의 보호 6개 수분 개방하겠다. 도움이 될까요? 이게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말이죠. 작년이니까.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그 연구를 해서 낸 게 댐 저수지 연계 운영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댐 저수지 연계 운영 방안. 그러니까 이게 수질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낼까 뭐 이런 식의 어떤 고민에서 시작된 건데 거기에 보면 이 수문을 여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지시한 이 내용은 그걸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이야기한 놈들은 물론 실행을 하지 않았던 거 그럼
수문을 그 전에 박근혜 정부 얘기했던 것처럼 열고 그리고 평가와 진단을 면밀히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보철거나 아니면 해체까지 한 로드맵을 좀 신중하게 1년 동안 좀 세워보자. 이걸 오늘 발표한 거죠. 일단 정 팀장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색채는 일단 안 느껴져요. 4대강 사업에서는 정치적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3번의 감사 중에 이명박 정권 2011년 감사 빼고 2차, 3차 감사 내용을 쭉 훑어보면 결과 자체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내용에서 보면 부실함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데이터와 뭐 이래서 이랬다, 이래 잘못됐다라는 실질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명확히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해석을 굉장히 유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을 샅샅이 들어보면 사실은 지난번 감사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지적, 물론 리베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뭐 생략을 했지만 뭐 다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분명히 지적한 게 있는데 총괄적인 해석을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감사 자체가 물론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면밀하게 했을 때 뭐 수질 오염부터 시작해서 뭐 경제적인 뭐 그리고 일종의 비위 사실까지 드러날 수 있는데 그 내용 하나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는 입맛대로 한다?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내용은 뭐 기본적으로 팩트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 팀장님 말씀은 그 전에 감사에도 2차, 3차 감사 때도 과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분명히 있다. 폭행이다. 폭행해서 들어왔는데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생명 위협을 느끼는 정도의 폭행을 가했는데 전치 2주 이렇게 되는 거죠. 경범죄에 처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면 행간의 의미나 실질적인 내용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이 뭔가 마사지를 한 듯한.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2013년 1월 달에 이해가 되네요. 이걸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보수 정권에서 한 게. 그러니까 한 게 뭡니까? 간헐적 그 수문 개방. 한 번씩 열었다 다시 닫고. 이거를 반복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이거는 이제 이 보호를 상시적으로 열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펄스 개방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그 전면 개방 대신 펄스 방류.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간헐적. 네, 열었다가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왜냐하면 완전히 열어버리면 이거 보호 왜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열었다가 보호가 필요한 것처럼 살짝 닫았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천보 주변에 녹조가 많이 꼈다. 합천보 20만 잠깐 여는 거죠. 근데 이게 펄스 개방이 사실은 펄스 방류. 네, 펄스 방류가 한계가 있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에서부터 계속 문제가 있는데 그럼 볼을 한꺼번에 다 열어서 유통을 시켜줘야 되는데 하나만 열어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면 댐 보호 저수지 연계 운영 방안을 통해서 개방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하자. 그래서 광범위한 펄스 방류란 말을 씁니다. 광범위한 펄스 방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이 4대강 사업을 다시 뭐 복구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민간 합동 기구에서 1년 동안 그 테스트를 해보고 결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고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완전히 복구를 할 거냐. 22조 원 들어가는데 복구하면 또 돈이 얼마나 들 거냐. 뭐 이런 문제까지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수질이 악화됐으면 다시 이제 원적으로 돌려야죠. 2013년 1월 달에 내놓은 감사원 그 보고서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는 거의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호를 열어서 물이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 뭐 세굴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밑을 좀 기반을 튼튼하게 했는데 그거 제대로 못했다라는 지적 다 나오고요. 또 이게 이제 보호 문 열었을 때 이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좀 잘 반영이 안 돼 있고 그 지적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 나오는 감사원 보고서는 2013년 1월 판의 확장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2013년 7월 판은요? 7월 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담합 비리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조금 더 보완된 거네 그렇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은 이 2013년 1월 판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 돼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MB 정권이 이제 밀어붙인 명분이 수질 개선과 수자원 확보였는데 그때 당시 결과에도 이거 뭐 개선된 거 없다 이런 쪽으로 내용은 나왔다는 건가요? 팩트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질이 굉장히 악화됐는데 수질 악화의 주범이 보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 적시하진 않았고 유속이 늘어지고. 그러니까 유속이 늘어졌다는 건 사실 보 때문에 유속이 늘어진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중앙선 넘었는데 교통 위반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용 안에서는 잘못된 사업이라는 게 다 드러나 있어요. 잘못된 사업인데 정권이 무서워. 그렇죠.
결과에서는 라고 의혹을 갖는 거죠. 아니 그렇네요. 예. 자, 그러면 자, 어쨌든 이제 조사를 해서